문인수 국민기자 그리고 곽재수 국민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주변에 비슷한 연세 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두 분에 비해서 젊다 보니까 아직 제 주변에는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퇴직한 친구도 있지만 주로 프리랜서 작가와 창작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현역이시군요. 네. 우리 문 기자님께서는 주변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은 전부 대부분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 그 형편이죠. 사실 70대 시니어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가 그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는 저처럼 마라톤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떤 일을 원하는지 다양한 소리를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제품 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온 것은 남는 시간을 파트잡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저희 택배 시스템이 아주 획기적으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게 뭐 판매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예, 설명을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패션 모델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아팠는데 이 워킹을 하고 부터는 이 어느 순간부터 이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려고 참 잘했구나. 몸에 기장도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몸 관리가 되고요. 패션도 관심이 가져지고. 예? 네, 제가 60이 넘으니까요. 정신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연히 시니어 모델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신체가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혹시 노후에 꼬부러지지는 않나 그렇게 걱정했는데 신체가 교정이 되고 또 치매 예방도 되는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시니어 재취업 현황은 어떤가요? 네, 그 유럽의 그 경우 또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말이죠. 2005년서부터 노동 또는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니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이웃인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 한 20년 동안 경제 침체로 해가지고 그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특히 그 이제 시니어들이 그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시니어들을 이용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가지고 그 시니어들을 채용하는 그런 회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25년 되면 초고령 사회를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가장 그 문제점이 그 젊은이들이 늙은 노인네들을 이제 부양을 해야 된다는 그 사회적 부담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공공 일자리로만은 그 우리 그런 그 이제 미래의 우리 경제의 어떤 한 축인 그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민간 일자리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흔치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외의 장소에서 아주 즐겁고 아주 그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나눔 카페를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이곳에서 그 80세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문인수 기자님께서는 최근 60 플러스 어르신 일자리 한마당 이걸 취재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그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까 하고 이제 와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대한통운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교보생명 같은 그런 이제 대기업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 많이 그 참가를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서운한 그런 그 표정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력서를 이제 쓴다든가 또 메이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희망, 욕망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뭐냐? 시니어 모델. 네. 시니어 모델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이
준정부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인데요. 이곳을 활용하면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우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니어들 인턴십이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7,0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시니어들을 한 3개월 동안 고용을 하면은 이제 저희 임금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기업에도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친화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고령자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만들면은 이제 그 지원 액수가 이제 조금은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이제 최대는 한 3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매칭으로 그 기업을 만드는 분들이 또 3억을 지원하는 능력이 없어서 시니어를 고용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 고쳐나가야 되고 또 시니어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한 것처럼 계속 연금으로 복지를 아직 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노인들을 부양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안 통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니어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정말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깨닫고 그분들한테 정말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고령화 사회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는 이 시니어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기자님? 그렇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시니어 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직업 능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재취업의 기회를 넓혀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근데 요즘 워낙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사실 이제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는 엄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인식인데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충돌 인식이죠. 그것부터 걷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혁명 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 노인들은 이 4차 혁명 시대에 대처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4차 혁명 시대의 주인은 청년들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런 미래의 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곧 도전이다. 도전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미래의 일자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꼭 전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첫째는 그 마음가짐이죠. 과거 옛날에 내가 500만 원 월급을 받던 걸 그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5분의 1, 100만 원 받아도 좋다. 이런 이 낮은 자세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탓하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봐요. 정부 탓, 뭐 사회 탓, 남 탓. 이 탓병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도 노인들에게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족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탓병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무슨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 실업 못지않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시니어에게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 개인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민마이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